네, 오늘 일단 이 MSG 영재 교육의 중등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오늘 수학하고 과학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비교과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아울러야 될지를 설명드리는 자리로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타이틀은 이제 MSG 영재 교육학원의 중등 과정은 영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실 이제 영재 학교를 준비하거나 과학고등학교 전자사 준비할 때 이 중등 과정의 그 이제 속도와 중등 과정의 이해도가 이제 모든 것들의 이제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학을 갖다가 잘 하려고 해도 중학교 과정 중에서 중학교 2학년 1학기와 2학기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원 이상의 과정으로 올라갈 때는 중3 과정에 대한 이 수학 이력 자체가 그 고등 수학에 영향을 주는 건 정말 이제 사실입니다.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부모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지식들이 쌓이기 때문에 이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대한 이 수학이 고등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는 알고 계세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중등 과정에 대한 이 부분이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따라서 수능에 관한 통합과학까지를 일단 기본적인 영양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중등 과정에 대한 베이스 자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일단은 저희 학원에서 작년 2024학년도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최종 합격자는 12월 5일자 기준으로 71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뺀 인원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죠. 단일 지역 내에서 대학부설만 따지게 되어지면 거의 단연 탑이라고 해도 과연 이건 진짜 압도적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자체에 대한 부분에 이제 중등 과정에 해당되어지는 서울대하고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최종 합격자는 23명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20명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부모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뒤늦게서 말씀해 주신 분들 3명 포함해서 대체 MSG 영재 교육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이런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짧게는 이제 특강을 준비하러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희가 과정 상황으로 볼 때는 6개월. 근데 길게는 9년을 다닙니다. 9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대체 MSG 영재 교육 학원에서 뭐를 할까? 일단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초등과 중등에서부터 만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중에 대입에 갈 때는 저희가 서포트해야 되는 비교과 대회와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MMI 준비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학생 자체가 이제 다니는 기간에 따라서 성장 정도가 이제 다 다른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갖다 만나면서 가르치고 볼 때 제일 중요한 파트가 중등과학에서는 과학과 이제 수학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제 다른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추가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은 대외 영역과 입시 영역입니다. 근데 대외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과학 페어나 발명대회나 전람회, 탐구 논술대회가 있는데 어머님들께서 초등부에서 중등부 올라갈 때 꼭 챙기셔야 될 대회는 다른 게 아니라 전람회와 발명대회입니다. 이 대치 지역 자체가 이제 그 학생들이 그 발명대회에서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거를 탐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탐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전람회에서 그것을 융합해서 탐구에 대한 주제로 해서 한 주제에 대한 부분을 넓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형태의 비교과 준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서울시 중학교에서 생기고 있는 대회들이 있는데요. 자, 그동안 이제 과학과 수학 공부도 많이 해오셨을 텐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학을 진행하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딱 크게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를 갖다 봤을 때 좀 빠른 친구들은 이제 수1 넘어가서 이제 수2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빠른 단계에서 바로 아래 단계는 KMO를 준비하느냐고 수상수화 정도의 이 빠른 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머님 그 중에서도 중학교 1학년 2학기 정도의 딱 1년 선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경우에서 어느 것이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 애들은 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애들은 기본적으로 수학 진도 나가면서 문제 푸는 위주에 집중을 하지 자기의 수학 진도가 어디가 끝인지를 갖다가 생각을 전혀 1도 안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여기 초등학교 6학년 12월 달에 내 아이가 KMO를 하고 있을지
아니면 선행 진도를 나가서 네, 수원 정도의 진도를 갖다 나갈지, 아니면 진도가 너무 빡빡하면 그 아래의 진도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수원을 언제 정도에 내가 자녀를 시킬 것인지를 어머님들이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수학 공부 수준의 판별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내 중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인 초등학교 6학년 때가 갈림길입니다. 왜냐면 어머님들께서 과학 공부를 많이 시키신 분들은 대부분들이 여기 지금 저희 보이는 것처럼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고등과학의 물리 원투나 아니면 화학 원투가 진도가 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끝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안 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영재고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험에서 낙방하는 사례가 거의 100%입니다. 중학교 1학년들이 시험을 못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생물하고 지구과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잘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그룹이 저희 과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빼고 그다음에 여은희 팀장님 을 비롯해서 김민성 선생님, 신승환 선생님, 이다경 선생님, 고은우 선생님, 그다음에 유지현 선생님이 계시고요. 각자 본인들께서 주력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 선생님은 유튜브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고도영재 수학의 민종보 원장님, 그다음에 이진혁 선생님,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정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이틀씩 해가지고 주 이틀 8회 과정. 근데 중등 수학의 한 학기가 한 달에 끝이 나는데요. 한 달 끝내고 나서 나중에 또 한 달은 고도 영재 수학이라고 해서 고도 영재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기출문제와 중등수학 겨울방학 특강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앞에 지금 진도 나가고 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새롭게 우리가 개설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특강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수학은 고등수상, 수화, 수원까지. 왜? 영재학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투까지는 아니어도 수원까지는 충분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수원까지의 과정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특강도 이 기존에 있던 반들의 합류가 가능하도록 그 부분에 대한 수업들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자, 그리고 수학자 시리즈가 강독으로 있고요. 수학자 시리즈는 지금 현재 지금 이진혁 선생님의 거의 전매 특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수학자 시리즈에 대한 부분에서 수학 탐구, 그러니까 수학 독서를 우리가 아이들이 하더라도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의 흐름을 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접했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등 극심화가 있습니다. 중등 극심화는 슈퍼 수학인데요. 이 슈퍼 수학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류의 문제들이냐면 심화 개념 증명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 대비 문제가 1단계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구술 면접 대비 문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과학은 이 하이탑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최상위 줄기과학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중등 과학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현재 진행하던 반들이 그 과정에 따라서 개설하는 반들이 있고요. 이 중등과학반은 중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로테이션으로 계속 순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요일날 5시부터 7시까지 원하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그 부모님께서 월요일날 5시부터 7시까지 추가한 강좌까지 하게 되면 반이 한 개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최상위 줄기과학은 이 교재 자체가 이제 제가 대치동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미래탐구에서 이 교재를 줄기과학이라는 교재로 사용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그때 미래탐구에서 이거 교재 사용하면서 3개월 만에 700명 모집을 했죠. 그래서 아주 대박난 교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안재범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때 미래탐구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교재 저자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최상위 줄기과학의 장점은 하이탑 교재는 학년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따로따로 영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중등과학에서 유일하게 영역별로 되어져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 교재 자체는 이미 인정되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교재에 대한 부분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과 그럼 중등과학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나?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학원에서 가장 중점되어지는 이 수업인데요. 일단 어머님들께서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면, 그리고 중등과학은 네, 고등과학을 가기 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고등과학 가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항상 네, 3번의 반복 학습을 꼭 할 것.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요, 대치동의 수업 방식은 대부분들이 기본하고 심화를 같이 합니다. 근데 기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심화 과정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 수업 커리큘럼은 네, 이 3개월이 원칙인데, 물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가 약 4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저희 여은희 팀장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최상위 줄기과학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11개월 아이들하고 진행하고요. 마지막 한 달을 전체적인 총괄 정리를 갖다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업 커리들이 필요하시겠죠? 저희가 이제 중등과학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개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숙제도 잘 안 되고 아이들이 나중에 학원에도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개념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이 피드백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 대한 부분과 칠판,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갖다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상위 줄기과학을 갖다가 사용하고 계시는 여은희 팀장님은 자기가 본인 직접 내 자필 노트를 갖다 작성을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노트 필기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활용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과학 공부 자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대부분들이 요새는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때문에 입시로만 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공부의 시작 자체는 교재가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동기부여를 갖다 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자체에 대한 부분에 어떤 빠져드는 것 자체가 학생의 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중등교육과정 딱 3월달 올라가면 2개 대회가 있습니다. 과학페어하고 그다음에 발명품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권 외 지역에는요, 과학페어 대회가 초등부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과학페어 왜 중요하냐면 3페이지 요약서를 쓰는 게 저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그 5페이지짜리 아이들 그 논문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편집 디자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갖다가 담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2019년도부터만 지금 했는데요. 왜냐면 과학페어가 이제 그 과학 토론 대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어진 최초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9년도부터 계속 이제 초등부하고 중등부 지도를 해가지고 왔는데 2021년도에는 이 과열되어진 초등부 때문에 이 초등부 대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 자체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발명은 정디슨 선생님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탐구 대회 같은 경우나 전람회 같은 경우는 저를 비롯해서 최라민 선생님, 이한울 선생님, 여은희 선생님 이렇게 해서 4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올해가 지금 이제 저희들은 최고 실적인데요. 2019년도에 그 사전학원부터 이렇게 진행해왔던 인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니까 참고 삼아서 수학하고 과학 실력 다 좋아요. 내신 성적도 좋아요. 근데 애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학교 생활기록부를 뒤져보는데 학교 생활기록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그럼 추천서를 잘못 받았나? 그럴 수 있죠. 근데 마지막에 그 부분에서 제가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어머님, 영재원 혹시 다니셨나요? 영재원 생활 어땠는지 아시나요? 그러면 어머님이 아니요, 영재원 다니기는 했는데 저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영재원에서의 학생 생활 태도가 문제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영재학교까지 이어져서 그래서 과학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주제가 깔려 있고요. 다음 주에 그 13일 날 과학페어 토론대회 설명회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더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참여하셔서 내용에 대한 숙지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발명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디슨 선생님이 진행을 갖다 하고 계시는 수업들이 있는데 오전반은 지금 다 찼어요. 그래서 오전반 다 찼고 이제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점심때와 저녁때반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수업을 갖다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시에서 이제 수능을 볼 때 기본적으로 아이가 받는 성적에 대한 부분이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견줄 수 있는 거는 논술? 아닙니다. 논술도 네, 그걸 쓰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면 생활기록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적힌 학생의 세특이나 행특에 관계되어진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고등부에 대한 학종 준비 예시로 이런 비교과 대회에 대한 부분들을 네, 이 부분은 서울 외권 지역도 같냐? 네, 이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월부터 5월, 6월에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창의력 대회와 과학 탐구 실험 대회가 초등부, 중등부로 나뉘어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가 발표되어지는 일자를 갖다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부분의 대회를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발명 대회에 비해서는 산출문에 대한 부분이 약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내용을 전체 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아마 3시간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자, 혹시 어머님들 그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